몸에 광범위한 통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어나지 않고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불면이 좀 심하고 우울하거나 감정적으로,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신 증상들이 돌아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분들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캐치앤닥터 통쾌한의 한경림입니다. 오늘은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이 왜 아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픈 원인을 좀 안다면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아픈 것에 대해서 대처 능력을 키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섬유근육 통증이 무엇이며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광범위한 통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어나지 않고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불면이 좀 심하고 우울하거나 감정적으로,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으면서 다양한 전신의 증상, 예를 들면 소화불량, 복통,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흉통, 혹은 변비, 설사, 방광염,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 두통, 어지러움, 이명,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신 증상들이 돌아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근육통 환자를 말씀드릴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 환자가 코끼리라면 장님은 우리 환자분들이 찾아가서 만나는 의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유근육통 환자는 전반적으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데, 내가 각각 국소적인 통증, 관절통이 있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혹은 어지럽다든지 이명이 있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각각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 국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논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적절히 진단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엉뚱한 치료를 받는다든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를 받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광범위한 통증이 주 증상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근육이나 관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팔다리가 아플 수 있고, 손발이 저릴 수 있고, 허리나 목이 아프고, 여러 가지 관절들이 통증이 오고, 이럴 때 특히 중년 여성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퇴행성으로 혹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목 디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아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만성적 3개월 이상 여러 군데 지속되는데, 이런 환자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도 그 통증을 주로 호소를 하고 그것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잠도 좀 못 자겠고, 일어났는데 깨어나지도 않고 좀 피곤하고, 갱년기라 그런지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내가 나이 먹으니까 치매가 되나? 조기 치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중력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나이를 먹어서 오는 증상이다, 내가 원래 좀 피곤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내 몸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봐서 환자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은 우리가 크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뇌신경, 중추신경의 과감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추신경에서의 그 민감성, 뇌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이 와 있고, 그리고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신진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대사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러한 통증이나 동반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근육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한데요.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뇌가 과민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호르몬의 불균형 중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을 둘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활성산소를 해결해주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장내 세균이 안 좋은 그런 그 컨디션에 있는 거, 그리고 5번째는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그 대사에 의해서 결국은 저강도 만성 염증이 몸 안에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5가지 원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검사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지는 아직 못하고,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의 특징적인 변화들을 알아냄으로써 점점 밝혀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뇌 기능적 MRI라 그래서 뇌 혈류 변화나 뇌 활동성을 측정하는 그런 MRI 기법으로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을 연구했더니,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뇌 정보 처리 기능에 문제가 좀 있어서 통증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더라
있다라고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기능적 MRI를 통해서 뇌의 그런 반응도가 다른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자율신경 증상, 신체 증상을 나타내니까 정신병이다, 꾀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2019년도부터는 미국에서 그 질병 분류 코드로 섬유근육 통증을 그 만성 통증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질환으로 인정을 하고 등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을 종종 우리는 관찰하게 되고, 실제로 이런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이라고 하는 그런 축을 통해서 뇌에 스트레스가 전달됐을 때 우리가 부신에서 콜티졸,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런 걸 분비하면서 우리 몸을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에서는 이러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에서의 반응이 일반인에 비해서 매우 불균형이 와 있고 반응도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그런 어떤 불균형, 반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몸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중추가 뇌의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뇌하수체를 통해서 거기서 부신으로 정보를 보내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적절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항상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런 분들은 섬유근육 통증 환자 같은 분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과거에 받은 스트레스가 컸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이런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능력이 과도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런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과거에 그런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가 3배 이상 높았고, 성적 학대는 한 2.65배, 그리고 의료적인 외상도 1.8배 높게 나타난 걸로 돼 있고요. 특히 어린 시절에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성인이 됐을 때 섬유근육 통증 발병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라는 연구 보고들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통증 질환보다도 섬유근육 통증 환자에서의 그런 스트레스와 그거를 조율하는 자율신경 기능, 스트레스 호르몬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는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섬유근육 통증 환자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스트레스 완화 요법들입니다. 명상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최면요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은 스트레스 완화하는 것을 스스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섬유근육 통증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린 시절, 과거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에 받은 그런 스트레스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부모님들이나 주위의 어른들은 사랑과 애정으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 그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섬유근육 통증 환자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몸 안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의 산물로 나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를 못 만들고 적게 만들고, 그리고 활성산소가 계속 몸 안에 쌓이게 되면 몸은 피곤하고 되게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신경 쪽에서는 퇴행성 변화, 신경의 염증 이런 것들이 생겨서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통증, 그리고 뇌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거,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섬유근육 통증 환자에서의 장내세균의 불균형인데요.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섬유근육 통증 환자에서는 장내세균의 다양성이 감소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균의 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내세균들은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을 조절하고요. 따라서 이런 장내세균 불균형이 오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자가면역 질환처럼 자기 몸을 상대로 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의 과잉 반응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어떤 내 몸에 스트레스나 어떤 감염이 됐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균 통증 환자에서 장내세균의 유익균이 감소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25년도 뉴런지에는 재미있는 논문이 발표되는데요. 섬유균 통증 환자의 대변을 실험쥐한테 이식했을 때 그 쥐가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저강도 염증이 섬유균 통증 환자들한테 일어난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이제 만성 저강도 염증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네 가지 정도의 요인들,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이 와 있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떨어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이 와 있으면서 또 우리 장내세균도 그 불균형이 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서로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대사에 이상이 오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 세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염증은 만성적이고 저강도의 염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신경세포의 퇴행의 변화, 뇌에서 작용한다면 불면이나 우울이나 피곤이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각각의 관절이나 근육이나 신경에서 온다면 신경통, 관절통, 근육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문제점들은 섬유균 통증 환자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검사로는 알아낼 수가 없고요.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기능학 검사들이 있습니다. 장내 세균을 직접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호르몬 밸런스를 좀 본다든지, 에너지 대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비타민 미네랄이 어떤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신진 대사를 보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검사들을 통해서 알아낸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 이유가 환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그리고 수면, 운동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나의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서 복합적인 원인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랑 잘 상담을 하시면서 더 중요한 원인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간다면 섬유균 통증은 완치된다기보다는 내가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섬유균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들의 예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